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전남 여수 바다 양식장에서 기르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마포구 망원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평창군이 평창초등학교와 학교숲 조성사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충북도가 수자원 보호를 위해 수질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평축협이 소유한 한우 100여 마리가 매각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 소유로 몽땅 바뀌었습니다. 이 농민은 당시 조합장의 일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게다가 이 농민은 축사 주변 개발 계획에 따라 소 소유권자에게 지급되는 억대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석연치 않은 축협의 행태를 짚어봅니다. 축협 소유의 한우 110여 마리를 위탁받아 사육 중인 한평의 한 농가입니다. 2017년부터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위탁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받고는 계시다. 그렇죠. 마리당 2만 원이요. 20만 원 한동 많이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취재진이 소의 1억을 조회해보니 지난 2020년 소의 소유권이 축협이 아닌 위탁 사육 중인 이 농민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세로만 해도 소 110여 마리의 가격은 무려 10억 원이 넘습니다. 축협은 왜 소유권이 넘어간 건지, 매매를 했다면 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농장주가 변경을 해주라 해서 변경하는 거예요. 개인 명의로 두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팔지도 않았다면 축협은 왜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산을 개인에게 넘긴 걸까? 알고 보니 당시 축협 조합장과 이 농민의 관계는 같은 일가, 친척 관계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인인데 형 동생 하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대단히 불공평하죠. 게다가 이 농민의 축사 부지에는 내년이면 국립축산과학원이 들어서고 손실보상금이 조만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축산보상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가축을 직접 소유하고 키우는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유를 전제로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위탁해가지고 그냥 관리하는 비용을 받는다면 영업보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축산보상 자체가. 왜냐하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받는 거지. 축협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개인에게 소유권을 가짜로 넘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매매 없이 축협 자산을 개인에게 넘겼다면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보상금을 타기 위한 꼼수 소유권 이전이라 해도 배임 등의 책임 문제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축협 중앙에는 KBC 취재가 시작되자 사실관계를 파악해 문제가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 바다 양식장에서 기르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4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달 초 계속된 저수온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집단 폐사한 걸로 보입니다. 여수항에서 100km 1시간 거리에 떨어진 남면 화태도의 한 양식장입니다. 어른 손바닥 크기만한 참돔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올해는 올동이 됐다 싶어갖고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꽤 어민들이 죽을 맛입니다. 그물을 걷어올리자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무리가 처참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여수 앞바다 양식장 20곳에서 폐사한 참돔과 우럭 등 물고기는 파악된 것만 120만 마리. 피해 금액으로 따지면 41억 원에 달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1월 달이나 2월 초 안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2월이 넘어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어민들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초 계속됐던 저수온에 체력이 방전된 물고기들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떼죽음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수온이 4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위에 약한 돔류 피해가 컸습니다. 시에서도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시가 폐사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추가 신고도 속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 망원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와 민원 및 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구청장과 툭 터놓고 소통하는 주민간담회가 망원 이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와 모범구민 표창, 기타 연주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 보고와 도로 일방통행 해제 요청, 망원 유수지 청소 요청, 홍제천 조명시설 설치 요청 등 민원과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국민들과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 현장 부총장실. 이런 단계별 과정을 거쳐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청장과 여러분들이 툭 터놓고 소통을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소통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동정보고회는 우리 망원 이동의 발전을 위해서 1년간의 계획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마포구 의장인 저와 마포구청장 박강수 청장님과 함께 마포구정에 각별히 꼭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망원 이동 주민 간담회를 끝으로 신년 주민 간담회는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와 환경부, 경북대, 한국환경공단이 물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 내 물관리 특성화대학원, 물 IT 융합학과 설립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통합물관리 특성화대학원에서는 매년 7억 원씩 5년간 총 3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환경부에서는 인력 양성 계획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에서는 기술개발 실증화 시설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내 국내 최고 수준의 실증화 시설과 실험실의 교육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통합물관리 특성화대학원은 경북대학교가 주관하고 영남대 유니스트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계약학과로 선발된 학생들은 이론과 실무를 익히게 됩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해 대구시가 군위군청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군위군 편입 공동협의회는 대구 경북 군위부단체장과 편입지원 총괄국장, 과장으로 구성되며 이번 회의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 협의 등의 인수인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부 안건으로는 군위군 내 각종 안내 표지판 정비, 군위군 편입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 2023년 경북도 군위군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향후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이나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입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지자체 간 이견 사항과 실무 추진 애로 사항은 공동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합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평창초등학교와 학교 숲 조성 사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숲 조성과 활용 보존에 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평창초등학교에서 조성되는 학교 숲은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설계 단계부터 학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자연생태 감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수목을 선정하고 학교와 교직원이 주체가 되어 숲을 직접 가꿀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군은 평창초등학교 학교 숲이 학생들의 자연체험 공간과 지역 거점 녹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군민의 건강보호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총 8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의 소유자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되며 일반 가구는 동당 352만 원 범위 내에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잔여 시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창고와 축사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는 전액 지원되고 주택 지분 개량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 가구는 동당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동당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건축물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사업 신청은 3월 10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2023년 사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 자료를 만들어 지역 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횡성군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입니다. 군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기피 사업체와 별도 요청이 있는 사업체는 전화조사 또는 배포조사를 병행 실시하며 사업체 방문 시 조사원증을 배용하고 조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체 조사 결과는 2023년 12월에 확정 공표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형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목표로 충북도가 전담조직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대정부 정책 건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도 주력 산업인 바이오 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 유치와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 비수도권이 고르게 발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철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청댐과 충주댐 등 풍부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충북도가 다양한 수질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 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는 대청호의 수질 보호를 위해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96곳의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미설치된 28곳을 신속히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수질 보호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미래자동차 검사 시스템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다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내 신차의 30% 수준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레벨 3단계 이상 자율주행차는 신차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미래자동차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재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 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성능 검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행, 수소 전기자동차와 같은 미래자동차의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도 미래자동차 검사 시스템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설정한 내년도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발굴한 주요 건의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경북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9,51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시을곡별 국비 건의사업 11조 6천억 원을 시작으로 정부 예산 편성 시까지 추가 신규 건의사업 지속 발굴과 공모사업 응모 등으로 국비 확보 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은 4월 말까지 소관부처로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부처 심사를 거쳐 기재부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가 산하 공공기관을 통합하기 위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한 달 넘게 남은 시점이어서 발표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이 나오면서 반발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 24곳을 20곳으로 줄이는 안을 내놨습니다.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하는 등 8개 기관을 4개로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기능을 조정합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교통공사로,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능을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이번 구조 조정안을 두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행안부 설립 기준에 맞추어 규모화하고 기능 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키우겠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알박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각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시장과 기관장이 끝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대상도 정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예산이 500억 원이 넘는 기관으로 확대합니다.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겠다는 이번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넘게 남은 시점에서 대상 기관과 충분한 사전 교감이나 논의 없이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구조 조정안을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온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주식원들도 좀 약간 당황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직급 체계랄지 그리고 시기가 통합됐을 때 어떻게 유지가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고. 광주시는 오는 4월 말 용역이 끝나면 7월까지 조례와 정관 등을 정비해 곧바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커피 시장에 밀려 지난 1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어온 보성 녹차가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고급화 전략으로 세계 속의 명차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녹차밭이 연두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제 막 돋아난 어린 찻잎에는 싱그러운 윤기가 흐릅니다. 작년에는 냉해가 심해가지고 수확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비교적 이런 기후라면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봄에 서리만 내리지 않는다면 4월부터는 최상급 녹차인 우전차 수확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커피에 밀려 한동안 침체의 길을 걷던 보성 녹차는 최근 고급화 전략으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겁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한 보성차의 가치를 선보이겠습니다. 천년 역사를 지닌 보성 녹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4월에는 세계 차 엑스포도 개최합니다. 커피에 못지않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번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단식 차밭으로 세계 농업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보성 녹차. 보성호는 다음 달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녹차를 왕에게 진상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엑스포 열기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강추위의 기세가 꺾이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남도 곳곳에서는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 홍매화를 비롯한 다양한 봄꽃들이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주변에 붉은색이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이겨낸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짙은 꽃향기도 마음껏 맡아봅니다. 인근 절 앞마당에는 목련 꽃봉오리가 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이 섬진 강변으로 쭉 올라가면서 저 답까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아마 3월 달 초순, 중순까지는 아주 아름다울 겁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사람 보기가 어려웠던 시골 마을은 봄 나들이 객이 찾을 생각에 한껏 들떠 있습니다. 그럼 한 일주일 후이면은 청매, 홍매 다 시즌입니다. 그때 되면은 놀러 오시면은 참 좋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 캠퍼스,
가지만 앙상한 나무들 사이에 붉은 홍매화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학생들. 새 학기를 맞아 즐거운 학교 생활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추웠는데 홍매화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아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개강하고 나서 캠퍼스 둘러보면서 열심히 즐겁게 대학 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전남의 벚꽃 축제들도 다음 달부터 줄지어 개최됩니다. 다음 달 10일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11일 구례 산수유 축제, 30일 영암 왕인 문화축제 등이 이어집니다. 여수시가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당정협의회는 국회의원과 여수시장, 도시의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지원 건의사업 15건과 지역 현안사업 2건 등을 의제로 당정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미래혁신지구의 기관단체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수혁신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여수 미래혁신지구의 입주기간과 기간별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과 안전체험 교육장 활성화 방안, 후속 사업에 대한 관심 요청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청소년의 문화유산 교육을 돕기 위해 지난 2년간 개발한 책이 다음 달부터 교과서로 쓰입니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개발한 고등학생용 문화유산 교과서 문화유산과 미래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인정교과서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문화유산의 개념과 분류, 발굴, 보존 등 기본 지식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